그런데 밥태기가 와서 잘 먹던 아이들도 식사하는데 한참 걸리고 딴짓하고 몸을 가만두지를 못하고 입에 들어간 밥 한 숟가락은 언제 씹어 삼키려는지 진짜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.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? 제가 인스타그램에 종종 오늘의 유아식 해서 공유를 하는데요. 최근에 아이 밥태기가 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밥태기는 밥과 권태기의 합성어로 아마 엄마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. 먹는 건 아이들의 건강에도 그렇고 성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부모 마음에 참 잘 먹어주는 것만큼 고마운 게 없거든요. 그런데 밥태기가 와서 잘 먹던 아이들도 식사하는데 한참 걸리고 딴짓하고 몸을 가만두지를 못하고 입에 들어간 밥 한 숟가락은 언제 씹어 삼키려는지 진짜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밥태기 극복 방법을 주제로 코칭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밥태기 극복 방법 첫 번째는 밥태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 때부터 먹는 것에 대한 큰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나 또 식습관 형성 자체가 잘 되지 않은 아이들과 달리 밥태기는 잘 먹던 아이들도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생각해보면 우리도 365일 밥때가 막 기다려지고 늘 맛있고 또 잘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입맛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이상하게 이것도 저것도 그다지 먹고 싶은 게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.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아이가 이전보다 좀 잘 먹지 않고 먹는 동안 장난을 치고 딴짓하고 흥미가 없더라도 이 시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반응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밥태기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이니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밥태기 극복 방법 두 번째는 간식을 절반으로 줄이기. 밥맛이 없는 건 오케이, 그럴 수 있어. 그치만 간식은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. 간식 자체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제공하는 아이의 영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지만 밥태기가 왔을 때는 간식의 양을 확 줄여줘야 해요. 특히 식사와 너무 가까운 시간에 제공을 하는 것은 결국 밥 먹기 싫은데 간식으로 충족하는 배를 채우는 수단밖에는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이가 밥태기가 왔을 시기에는 간식의 양도 줄이지만 특히 식사 전에 우유나 또 물 이런 수분을 좀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줄여줘요. 어떤 분들은 밥을 잘 안 먹는다는 이유로 너무 당연하게 밥 먹기 전이나 밥 먹은 직후에 우유를 제공하거나 주스라도 먹으라고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아이의 영양 섭취의 기본은 식사거든요. 결국 밥을 안 먹어도 배를 채우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밥을 잘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. 대신 절반으로 줄인 간식은 영양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걸로 제공을 해줍니다. 탄수화물인 떡이나 빵, 샌드위치 또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계란이나 두부, 요거트 이런 것들 그리고 비타민이 좀 풍부한 과일, 샐러드 이런 것들로 밥태기에 줄어든 식사에 걱정되는 영양소를 채워주는 거죠. 이럴 때 아이가 원한다고 과자, 젤리, 사탕 이런 걸 주면 오히려 밥태기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자, 밥태기 극복 방법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음식 반찬해주기.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이가 평소와 달리 밥을 좀 잘 안 먹는 시기에는 특히 더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야 돼요. 우리도 입맛이 없을 때는 그냥저냥 집에 있는 밑반찬으로 밥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질 않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좀 당기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잖아요.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밥 시간이 정말 곤욕일 거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, 반찬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. 저는 아이가 5살이니 이제 소통이 좀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먹는 게 이틀 정도 좀 시원찮아 보이면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? 어떤 반찬 먹고 싶어? 직접 물어보거든요. 그리고 이틀, 3일 정도는 정말 먹고 싶어하는 반찬, 간식들을 좀 해주면서 그나마 이 식사 시간이 좀 즐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자, 밥태기 극복 방법 네 번째는요.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해주기.
밥태기 때는 딴짓하고 안 먹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도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앉아있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. 그래서 비교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줘요. 뭐 밥볼이나 뭐 주먹밥, 아니면 밥전, 김밥, 유부초밥 이렇게 좀 핑거푸드로 먹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? 쏙쏙 먹으면서 식판에서 좀 확확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이 반찬 저 반찬 막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압박도 없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덜할 수 있죠. 정말 안 먹을 때는 먹기 전에 몇 개 먹을 거야 아예 개수를 좀 정하고 시작하기도 하고, 다 먹으면 무한 칭찬을 해주기도 합니다.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 즐겁게 느껴져야 또 즐겁게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만 하나씩 먹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게임을 하면서 먹기도 해요. 늘 그런 건 아닙니다. 밥태기가 와서 극복하는 과정이 며칠 동안만 이렇게 좀 애써주고 도움을 주는 건데요. 또 보시면서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부담을 느끼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. 아이가 식사에 흥미가 없는 며칠 동안은 아직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관심과 칭찬 그리고 흥미를 좀 북돋아 줄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세요. 자, 밥태기 극복 방법 5번째는 컨디션 체크하기. 밥태기가 왔을 때는 단순히 밥을 왜 이렇게 안 먹어? 라고 넘길 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는 좀 실천을 하시되 동시에 꼭 해야 할 것이 아이의 컨디션 체크예요. 아이가 아프면 입맛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. 혹시 아팠다가 회복 중이라도 입맛이 없을 수 있지만 또 지금 저처럼 비염이 심하거나 또 콧물이 있어서 코가 막힌 상태면 특히 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게 무의미하고 흥미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.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요 며칠 그렇거든요. 이럴 때는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힘써줘야 합니다. 집 환경도 좀 점검을 해보고 습도도 잘 맞춰서 비염이나 감기 증상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는 너무 덥거나 또 추울 때 처지고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럴 때도 밥태기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. 자, 밥태기 극복 방법 6번째는 활동량을 늘려주기.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하긴 한데 또 돌이켜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. 활동량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. WHO에서 발표한 영유아 기준 적당한 신체 활동량 가이드만 보더라도 만 1세부터 만 4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8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해야 적당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기관에서 나가서 뛰어놀 수 있어서 180분 중에 50분 정도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하원 후에 2시간은 더 뛰어놀아야 이 신체 활동 기준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 시간을 다 충족시켜주는 날들이 많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 힘들 수도 있거든요. 대신 밥태기가 왔을 때는 최대한 활동량을 좀 늘려줘서 아이가 허기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. 그리고 밥태기가 오지 않더라도 가능한 하원 후에 많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또 미세먼지가 있거나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기관에서도 바깥놀이를 가지 않는 날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활동량을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. 밥태기 극복 방법 마지막 7번째는 맛있게 요리해주기. 간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잘 먹는데 집에서는 너무 안 먹는다는 상담을 해올 때가 있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에서는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 먹으니 맛이 있기도 하고요. 또 관심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더 힘내서 먹는 것도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조리사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맛있어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간이 좀 안 맞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. 저희 아이도 간혹 저한테 엄마 영양분 선생님이 이 반찬 해줬는데 엄청 맛있었어. 그거 집에서도 또 해줘 라고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. 어쨌든 매일매일 기관에서 밥을 먹고 또 집에서도 밥을 먹는데 아이들도 맛있는 걸 잘 먹는 건 당연한 것이니 혹시 아이가 기관에서 잘 먹는데 집에서는 좀 잘 안 먹는다면 간이 맞는지 또 맛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아이의 밥태기 극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아마 원래부터 안 먹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댓글로 고민 남겨주시면 식습관 관련해서 제가 또 컨텐츠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.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!